안녕하세요.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채널 골드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잘 산다는 말, 과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걸까요?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아프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이상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재산도 있고 자식도 곁에 있는데 늘 불안하고 짜증이 많고 하루가 지루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크게 가진 건 없어도 표정이 편안하고 말이 단정하고 하루가 단단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방식과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 때문만도 아닙니다. 선택의 방향이 달랐을 뿐입니다. 노년에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이제 와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정말 잘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 남은 시간만큼은 덜 흔들리고 싶다. 이 영상은 젊어지는 법, 성공하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후회가 줄어드는 법, 불안이 덜해지는 법, 남의 인생 말고 내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공통점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허전한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초조한지,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지, 이제부터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 노년의 삶이 힘들어지는 가장 빠른 신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아픈 것도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그날 하루는 이미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늙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몇 시쯤 일어난다. 아침에 하는 행동이 거의 같다. 오전, 오후, 저녁의 구분이 분명하다. 중요한 건 계획표가 빽빽하냐가 아닙니다. 반복 가능한 리듬이 있느냐입니다. 노년에 하루가 비어 있으면 사람은 생각으로 늙습니다. 괜히 지난 일 떠올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필요 없는 걱정을 키웁니다. 하지만 하루의 구조가 있으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생각이 줄면 감정도 잔잔해집니다. 잘 사는 노년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대단한 일정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몸을 움직이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오전에는 정해진 활동 하나, 오후에는 쉬거나 가벼운 외출,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 반복이 삶을 지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의 구조는 의욕이 아니라 고정으로 만듭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운동, 컨디션 좋을 때만 나가는 산책은 구조가 아닙니다. 컨디션과 상관없이 이 정도는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노년의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아침마다 달라지는 하루라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기상시간, 아침에 반드시 하는 행동 하나. 그것이 잘 사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두 가지, 건강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생활 일부로 둔다. 노년의 건강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늘 신경 써야 하는 부담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하루가 병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따로 떼어놓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생활 자체가 관리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 좀 챙겨야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안 하려고. 몸이 싫어하는 건 안 하려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노년에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한 번 아프면 크게 흔들리고 건강 정보를 과하게 찾아보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합니다. 반면 잘 사는 사람들은 몸을 관찰하지 감시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빠지지 않게 움직입니다. 숨찰 정도까지 하지 않고 다음날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멈춥니다. 식사도 비슷합니다. 엄격한 식단, 유행하는 건강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과하지 않게, 굶지 않게, 속 불편하지 않게. 이 세 가지만 지킵니다. 노년의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병이 아니라 과도한 의욕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생각이 몸을 망칩니다. 잘 사는 노년은 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망가지지 않으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줄이고, 아프면 쉬고, 불편하면 바꿉니다. 참는 걸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오래 사는 몸보다 편안한 몸을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목표가 아니라 배경이어야 합니다. 건강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건강 때문에 하루가 불안해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더하자가 아니라 덜 망가지자. 이것이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세 가지. 자식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한다. 노년의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이유, 의외로 자식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지만 조금만 연락이 뜸해져도 서운해지고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면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선택이 다릅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스스로 정합니다. 이분들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오래 갑니다. 잘 사는 노년의 부모들은 자식 인생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조언은 묻기 전엔 하지 않는다. 금전 육아부부 문제에 먼저 개입하지 않는다. 감정의 위로를 자식에게서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 태도가 부모 자신을 지켜줍니다. 노년에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자식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산다. 이분들은 자식과 멀어지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도움은 요청이 있을 때만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도 서운하지 않고 안 도와줘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내 하루, 내 감정, 내 선택의 중심은 내 자신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로 세워도 노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가지. 돈의 규모보다 흐름을 관리한다. 노년의 돈 때문에 불안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보면 자산이 꽤 있는데도 늘 불안한 분들이 있고 큰 돈은 없어도 마음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있느냐입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통장 잔고를 자주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봅니다.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돈, 반드시 나가는 생활비, 갑자기 써도 되는 여유 범위. 이 구조가 머릿속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 이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는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힘들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돈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이 돈으로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은 불안을 키우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시간 단위로 봅니다. 한 달을 문제없이 보내는 구조인가? 이 질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큰 수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어도 줄지 않는 구조,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 이것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남의 성공담에 흔들리지 않고,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돈은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겁나지 않아서 편하다. 노년에 필요한 돈의 기준은 사치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잔고부터 보지 마시고 한 달 흐름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줄일 수 있는 항목 하나.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노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다섯 가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 노년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 중 하나가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운 분들이 있고 혼자 있어도 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아침에 혼자 밥을 먹어도 괜히 TV를 켜놓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노년의 하루는 계속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랑도 말을 안 했어. 하지만 문제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노년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기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정해진 산책, 조용한 정리 시간, 같은 장소에서의 휴식, 이 시간들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외로움은 노년에 없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작정 늘리지 않고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여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누군가를 만나도 의존하지 않는 상태, 이 기준을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사람을 만나도 편해집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노년의 인간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면 사람을 늘리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을 짧게라도 정리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섯 가지. 과거를 정리된 이야기로 만들어 두었다. 노년에 사람을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보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 말이 길어지고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억울함, 분노, 후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이미 이야기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선택한 거였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 중요한 점은 과거가 좋았느냐 나빴느냐가 아닙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느냐입니다. 노년의 힘든 분들의 공통점은 과거가 현재를 계속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누구는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생각들이 오늘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잘 사는 노년은 과거를 교훈으로만 남기고 현재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과거를 미화하지도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를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고 억울함을 설득하지 않고 평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노년은 계속 과거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지금이 괜찮아도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이미 끝난 이야기로 만들어두면 현재에 쓸 에너지가 생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은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건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과거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땐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 이 한 문장이 노년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이것이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여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일곱 가지 쓸모를 타인의 평가에서 찾지 않는다. 노년의 마음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순간은 이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 이 말은 돈이 없어서도 몸이 아파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맡길 때 나옵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쓸모를 누군가의 평가에 두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사회에서 인정받는지, 누군가가 나를 찾는지, 이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꼭 증명해야 할 게 있을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노년에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항상 비교가 따라옵니다. 누구는 아직도 일한다더라. 누구는 손주를 봐준다더라. 누구는 여기저기 불려다닌다더라. 이 비교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비교 자체를 멀리합니다. 비교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쓸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 기준으로 잘 보냈는가?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았는지, 감정을 괜히 소모하지 않았는지, 이것만으로 하루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사는 노년은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에게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노년의 삶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잘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노년에 필요한 자존감은 성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쓸모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았다면 그것으로 잘 산 하루입니다. 이것이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일곱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덟 가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습관 중 하나가 몸의 신호를 참아 넘기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 말들이 몸을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아픔을 과장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피곤하면 줄이고, 아프면 쉬고, 불편하면 방식을 바꿉니다. 이 태도가 노년의 몸을 지켜줍니다. 노년에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참는 걸 미덕으로 여깁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몸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무리가 더 큰 손상을 남깁니다. 잘 사는 노년은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몸과 협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일 다시 하자. 이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몸의 신호를 노화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수면이 깨지면, 소화가 달라지면, 통증이 반복되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고 생활을 점검합니다. 잠이 문제인지, 식사가 문제인지, 움직임이 과한지. 그래서 작은 신호에서 멈춥니다.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은 몸을 혹사시키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도 괜찮을 몸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말하고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 관리의 시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몸의 신호를 참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생활을 조정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계속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의지를 더하지 마시고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8번째 공통점입니다. 9가지.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를 넓히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를 정리하는 데 기준이 분명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편해지는지, 괜히 피곤해지는지, 비교하게 되는지. 이 질문 하나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노년에 힘들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불편한 관계를 의무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끊으면 예의 없어 보일까봐, 나만 참으면 되니까. 이 생각이 노년을 점점 피곤하게 만듭니다. 잘 사는 노년은 관계를 끊을 때도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낮추고 감정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관계는 많아야 두세 명입니다.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쏟아도 안전한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잘 사는 노년은 관계를 정리하면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람을 통해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삶을 보완하는 요소이지 버텨야 할 짐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를 줄이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과정으로 봅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자주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9번째 공통점입니다. 10가지. 내일을 전제로 오늘을 산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오늘을 정리의 대상으로만 살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줄이고 새로운 계획도 포기하고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일을 전제로 오늘을 삽니다. 이분들은 거창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현실적인 다음을 만듭니다. 다음 주에 갈 장소, 다음 달에 할 일 하나, 내일 해야 할 사소한 계획. 이 작은 내일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노년에 힘들어지는 분들을 보면 오늘을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자. 이 말이 반복되면 삶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내일로 연결되는 하루로 만듭니다. 오늘 산책은 내일도 하기 위해서, 오늘 쉬는 건 내일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 정리하는 건 다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삶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년에 잘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 장면이 있는 하루로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만 시선은 내일에 두고 삽니다. 이 작은 차이가 노년의 삶을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10번째 공통점입니다. 전체 클로징.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 건강을 생활 일부로 둔다. 자식과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한다. 돈의 규모보다 흐름을 관리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다. 과거를 정리된 이야기로 만든다. 쓸모를 타인의 평가에서 찾지 않는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 내일을 전제로 오늘을 산다. 이 10가지는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선택하면 되는 기준들입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다시 정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덜 불안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